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수업을 하게 되는군요. 어디까지 했어요? 참여관찰법까지 했어요? 네. 그 교과서 31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어치 닭싸움 연구 이거 했나요? 안 했어요? 했었죠. 기어치의 닭싸움 연구 했나요? 안 했습니까?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읽습니다. 소리에서 시작! 달리에서는 닭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구경꾼들이 돈 내기를 한다. 그런데 이들이 내기를 하는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과 달라. 달리인들은 각자의 주머니 사정이나 승패의 확률에 따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싸움 가게의 주인이 주인과 친족이거나 같은 관계를 하면 그 가게의 돈을 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친족 관계가 가까울수록 버는 돈의 액수도 점점 많아진다. 만약 자기가 같은 친족 집단에 속하거나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의 닭이 싸움을 한다면 상대방의 닭이 이길 것 같더라도 그 닭이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기어치는 닭싸움이라는 관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그것이 잘못 이들이 지니고 있는 세계며 특히 친족 관계와 마을 공동체의 수소 관계를 중심주로 하여 적게 되는 상황을 결론하는 정도로 표현하는 경쟁자들 결론을 보이더라도 이러한 결론은 장면의 것이 유리하고 선지 조사한 이것은 결론으로서 없을 실망을 하겠다. 너네 닭싸움 본 적 없죠? 봤어. 춥다 그래가지고 그러는 건데. 춥다 손 들어보세요. 좀 쌀쌀하다. 덥다. 조금만 틀었다가 끌게요. 그러면 추운 애들이 좀 있으니까. 그 닭싸움까지는 아니에요. 닭싸움을 나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봤나 모르겠는데 닭이 의외로 빠르고 그리고 또 이제 싸나운 닭들은 막 사람을 쪼기도 하거든요. 지금 예전에 시골집에 가면 닭을 키웠었어 부모님들이. 그래서 시골에서 키운 닭은 알을 낳잖아. 그럼 계란이 되게 싱싱하다. 니네 그 마트에서 사 먹는 거 그거 알아요? 뭐 유정란 뭐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진짜 맛있어. 그냥 일반 마트에서 파는 계란보다 훨씬 맛있는 거야. 이제 선생님이 시골집 가면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거 해가지고 프라이를 해주면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 근데 언젠가 한번 시골집에 가니까 닭들이 싹 없어졌어. 왜 없어졌냐고 했더니 그 수탉이 있었던 거야. 수탉. 그러니까 암탉이 있고 수탉이 있는데 수탉이 먹이를 줄 때마다 자기 암탉 건드리는 줄 알고 이렇게 손을 쫀대. 먹이 주는 손을. 진짜 아버지가 화나가 그냥 확 잡아버렸대. 나중에 드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닭이 좀 약간 공격성도 있어가지고 지들끼리 싸움 치면 싸운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싸움이나 내기 같은 걸 하면 어떤 이유로 합니까? 돈을 거는 목적이 뭐야? 돈을 따려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닭싸움을 어떤 용도로 하는 거야? 단지 이기려는 용도가 아니라 어떤 용도로? 친족 간의 친밀감을 더욱더 북돋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친척이 지금 저 닭싸움을 하고 있으면 제가 질 것 같아도 그냥 거기에다가 돈을 거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기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직접 현장에 가서 연구를 한 거니까. 무슨 연구를 한 거야? 참여관찰법. 이 참여관찰법의 어려움은 뭐예요? 우리가 몇 가지 어려움 얘기했었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그죠? 또 편견이 개입될 수도 있다. 뭐 아무리 얘네들은 비위생적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잔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막 그 동물보호단체 같은 사람들이 이거 보면 진짜 환장하겠죠. 아니 어떻게 동물들한테 싸움을 시키고 이렇게 하냐. 그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의 문화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서 봐야 돼. 이해되죠? 자, 그러면 3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물원연구법. 자, 물원연구법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문헌연구법입니다.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 의미부터 보면 이미 존재하는 자료.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다. 이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너네 교과서 맨 뒤편에 보면 몇 페이지냐? 여기가 292페이지 보면 인용 문헌 및 사진자료 출처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이런 문헌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 책 한 권이 만들어진 거야. 전형적인 문헌 조사인 거예요. 문헌용. 이해되죠? 쉬운 거야, 문헌용은. 그래서 특징을 보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모두 수집 가능하다. 특징을 보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모두 다 수집할 수 있다. 왜 그러겠어? 양적 연구가 있으면 그걸 갖다 쓰면 되고 질적 연구가 있으면 그것도 갖다 쓰면 되잖아. 방금 우리가 발리 닭싸움 연구한 게 지금 질적 연구인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쓴 거잖아. 그죠? 그리고 또 신문 기사라든지 인터넷, 그림, 동영상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사나 인터넷, 동영상, 그림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면서 2차 자료의 수집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2차 자료의 수집이다. 자, 우리가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배웠었죠. 1차 자료는 내가 연구하려고 내가 만든 자료가 1차 자료였지. 2차 자료는 다른 사람이 연구한 걸 내가 가져다 쓰니까 2차 자료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연구할 때 다른 사람의 자료를 갖다 쓰면 그 순간 그거 무슨 자료가 되는 거야? 2차 자료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런 문헌연구법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보시면 먼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왜? 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 도서관만 가면 돼. 그지? 도서관만 가면 되고 인터넷만 검색하면 돼. 빨리빨리 검색할 수 있잖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적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이 적다. 거의 없다라는 거지. 왜? 시간적인 경계도 지금 현재 연구가 아니라 예전 100년, 200년, 300년 전의 연구도 지금 할 수 있어. 왜? 옛날에 쓴 자료들이 있으면 갖다 쓰면 되니까. 그치? 공간적인 한계는 어떻게 뛰어넘어? 멀리 있는 나라의 자료도 책만 번역된 거 가져오면 돼. 혹은 내가 직접 읽으면 되고. 그죠? 당연히 시공간의 제약이 적겠지. 그리고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가 쉽다.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가 쉽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작년에 한참 유행했던 트렌드, 유행 같은 게 자기개발서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개발에 대한 강사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살아라. 김난도 교수 서울대학교 책 제목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혹시 도서관 가서 본 사람이 있나요? 아프니까 정수리 나. 맞아, 그런 거. 한참 유행했어. 그 책들이 되게 많았던 거야. 그지? 그잖아요. 그런 자료가 많으면 요새는 이게 뜨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런 연구를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죠? 최신의 어떤 연구를 하냐. 책을 찾으면 되니까. 그거 찾기가 쉽다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더라. 첫 번째는 문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정확성과 신뢰성.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책에 쓰여진 게 다 사실만 쓰여져 있을까? 아니요. 거짓말이 쓰여질 수도 있죠. 그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줄 수도 있잖아. 가끔 뉴스에서도 야 이건 사실이 아닌데 좀 약간 왜곡돼서 전달이 된다 이런 느낌이 없나요 혹시? 못 느끼나? 근데 우리 학교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
작년에 방송 탔어. 알아요? 뭘로 탔지? 수능 끝나고 고3들이 뭐 제대로 수능 이후에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야, 근데 그것 좀 나는 억울하더라. 왜냐면 작년 선생님이 체험학습 담당이어가지고 어디야 3학년 수능 끝나고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체험학습 간 거야. 저기 연극 보러 갔거든요. 연극 보러 가서 연극도 보고 재밌게 놀았어. 근데 그날 마치 아무도 학교에 없이 아이들이 학교 안 나오고 선생님들도 학교 안 나오는 것처럼 방송에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과연 저 뉴스가 진짜이냐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러니까 문헌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진짜 사실인지,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정확하지 않다면 내가 잘못된 연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문헌을 해석할 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자, 문헌을 해석할 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는 내가 책을 읽는 거란 말이야. 내가 그 자료를 읽고 판단하는 거야. 그지? 니네 시험 문제 볼 때 가끔 틀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문제를 다르게 이해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것도 문자잖아. 문자를 보는데 내가 문제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 생기지. 그런 것처럼 문헌을 판단할 때 내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보는 이런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자신의 편견으로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료를 할지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문헌연구법까지 끝났어요. 교과서 32페이지에 보면 문헌연구법까지 끝났어요.